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온 조중현이고요. 제가 오늘 단내 컨퍼런스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단내 개발자들도 생각보다 많이 만나고 이렇게 세션까지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 같은데요. 오전부터 제가 봤는데 오전부터 지금 오후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명 깊었고요. 열심히 들어주시는 만큼 긴장되긴 하지만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달드릴 이야기는 마우이 커뮤니티 툴킷을 활용한 효과적인 마우이 앱 개발입니다. 마우이 앱 개발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필수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삼성전자의 삼성 리서치 플랫폼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개발자고요. 삼성전자에서 플랫폼 팀이라고 하면 타이젠 OS를 개발하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젠은 삼성전자가 개발하는 오픈소스 OS고요. 가전이나 웨어러블 그리고 TV나 그리고 IoT 기기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멀티 디바이스 프로파일 지원에 최적화된 그런 OS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삼성전자에서 타이젠을 개발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얼마 전에 타이젠이 출시된 지 10주년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3억 3천만 대가 넘는 타이젠 기계들이 배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젠과 단넷의 인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타이젠은 2017년에 타이젠 4.0에서부터 단넷을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단넷과 자마린폼즈 앱 개발 모델을 지원하면서 단넷을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거듭났고요. 그리고 쭉 꾸준히 단넷을 지원하면서 2022년 지난 11월에 단넷 6랑 마우이를 지원하는 타이젠 7.0 플랫폼이 퍼블릭 리리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제 세션이 단넷 마우이 앱 개발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그런 라이브러리 소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지만 단넷 마우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단넷 마우이는 단넷 6랑 함께 소개된 그런 기존 자마린폼즈의 향상된 크로스 플랫폼 UI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싱글 프로젝트 기반이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iOS 같은 모바일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제 맥이나 그 윈도우즈 같은 데스크탑 앱도 개발하실 수 있고요. 역시나 또 타이젠도 여기에 지원되는 플랫폼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C# 언어로만 강력한 C# 언어를 통해서 모두 구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싱글 코드 베이스에서 앱의 대부분의 UI 코드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을 공유하면서 그리고 또 C샵에 필요하다면 그 플랫폼의 스페시픽한 API까지 C샵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 코드 베이스로 이런 모든 앱들을 개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강력한 IDE인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비주얼 스튜디오의 인텔리센스라든지 그런 강력한 툴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나 마우이 같은 경우는 핫리로드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기존의 개발자들이 앱 코드를 수정하고 그걸 빌드해서 타겟에 앱을 올려서 확인하던 그런 이터레이션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여가지고 UI 코드뿐만 아니라 C# 코드도 수정해서 저장하게 되면 바로 타겟에 있는 앱을 수정시킴으로써 그런 이터레이션 과정을 줄여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우이의 템플릿 앱 구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제가 솔루션 익스플로러의 구조를 띄워놨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자마린에서 향상된 버전이기 때문에 싱글 프로젝트 기반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고요. 디펜던시 아래 보시면은 여러 가지 지원되는 플랫폼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래 플랫폼스 폴더에 각 플랫폼의 메인 코드들은 저 안에 삽입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지원되는지 보시면 첫 번째로 안드로이드랑 iOS도 지원되고요. 그런 다음에 맥도 빌드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 아래 자랑스러운 K 플랫폼 타이젠도 지원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의 큰 성과였던 것은 이런 마우이 기본 템플릿 앱의 타이젠도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자리 잡고 있고요. 한 가지 다른 점이라고 하면 CS 프로젝트의 이 타이젠 타겟 프레임워크는 커멘트 아웃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마우이 개발 환경을 설치하시게 되면 마우이의 워크로드라든지 모든 플랫폼을 빌드하기 위한 워크로드가 기본적으로 설치되게 되는데 타이젠의 경우에는 스크립트를 통해 설치해 주시거나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텐션으로 타이젠 익스텐션이 제공되거든요. 그거를 설치해 주시면 타이젠 워크로드가 자동으로 설치되고요. 그 이후에 CS 프로젝트에서 여기 보이시는 넷 6.0 타이젠을 커멘트를 해제하시면
여기 아랫줄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랫줄이 이제 타이즌 TV와 타이즌 에뮬레이터인데요. 이렇게 마우이 앱을 그대로 타이즌에도 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링크가 이제 github.com의 삼성의 타이즌 단넷이라는 곳이 저희 타이즌 단넷 개발팀의 홈페이지로 사용되는 그런 GitHub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타이즌 단넷이라든지 타이즌의 마우이 지원 같은 여러 가지 가이드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또 워크로드 설치라든지 그런 스크립트 등도 여기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거는 마우이가 소개됐을 때 단넷에서 함께 제공했던 같이 프로모션했던 이런 팟캐스트라는 앱인데요. 팟캐스트라는 한 가지 앱을 여러 가지 타겟 프레임워크의 네이티브 앱으로 빌드를 해서 이렇게 다양한 타겟에다가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슨 투게더라고 해서 단넷 팟캐스트를 다른 친구와 다른 기기와 함께 공유하면서 들으면서 같이 리액션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앱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앱을 빌드해서 안드로이드, iOS도 올리고 그리고 데스크탑에도 저렇게 동일한 앱을 올려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구현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갈 뻔했죠. 여기 타이젠을 추가하시면 이렇게 타이젠 TV라든지 저런 타이젠 에뮬레이터에서도 이 앱이 그대로 저렇게 그 리슨 투게더 기능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저렇게 같이 빌드가 돼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단넷 마우이에 대한 소개라든지 단넷 마우이 타이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난 컨퍼런스에서 소개됐었던 이런 영상들을 확인하시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영상 모두 저희 같은 플랫폼 팀의 훌륭한 선배님들이 촬영해 주신 건데요. 단넷 데브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단넷 데브 사이트에서 무려 2,000조회수가 넘는, 좀 아까 확인해 보니까 2,100이 넘었더라고요. 무려 그 인기 영상 3위에 올랐는데 여기 오늘 두 분도 같이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혹시나 마주치시면 인사를 해주시면 아주 좋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앱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앱 개발자는 아니지만 플랫폼 개발자라서 앱 개발자는 아니지만 앱 개발할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이건 처음 마우이 앱을 생성한 모습인데요. 여러분은 앱 개발할 때 처음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어떤 작업들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작업을 저는 앱 개발을 처음으로 하거든요. 소스 코드가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떤 작업들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이렇게 이전에 만들었던 제 앱이나 혹은 다른 앱에서 앱을 연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작업을 한동안 일정한 시간 동안 수행하는데요. 예를 들어 맨 처음 앱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페이지들을 구성한 다음 저는 이렇게 MVVM 아키텍처 같은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코드들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앱 개발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앱 개발 최초 시작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앱 개발을 하는 중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비헤이비어라든지 컨버터 그리고 어떤 특정한 기능들이 떠올랐을 때 다시금 다른 앱 코드를 열고 혹은 구글링을 통해서 이런 소스 코드를 가져오곤 하는데요. 같은 코드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져올 때마다 약간 현타가 들기도 하는데 그 한 가지 다행인 점은 그게 제 문제뿐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넷에서는 마우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제공하지만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커뮤니티 여기 앱 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 툴들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단넷이 배포하는 라이브러리들 중에 이렇게 커뮤니티가 운영하고 이렇게 발전시키는 이런 추천드리는 세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다 누겟 패키지 이름이라서 저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오늘의 메인 주제인 단넷 마우이 커뮤니티 툴킷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MVVM 커뮤니티 툴킷,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우이 마크업 커뮤니티 툴킷이 있습니다. 마우이 커뮤니티 툴킷도 좋지만 나머지 두 개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그런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같이 짧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MVVM 커뮤니티 툴킷인데요. 방금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하는 그런 단계를 보여드렸는데 그것의 상당 부분이 이런 MVVM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지만 MVVM 아키텍처를 위해서 notify property change라든지 notify changing 그런 인터페이스들도 구현해야 되고 그런 프로퍼티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게 기계적인 코드들로 많이 구현을 해줘야 되고 커맨드 같은 것들도 구현해줘야 되는데요. 이 MVVM 커뮤니티 툴킷은 이런 모든 기계적인 그런 코드들을 소스 제네레이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코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first name과 last name이라는 프라이빗 프로퍼티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위에 observable property라는 어트리뷰트를 선언해 줌으로써 자동으로 소스 제너레이터가 나머지 코드들을 다 생성해 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아래 보시면은 퍼블릭으로 풀네임이라는 퍼블릭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것은 first name과 last name 합쳐놓은 것이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풀네임에 있는 first name과 last name은 위에 있는 observable property에 의해서 자동으로 대문자 first name과 대문자 last name 이 퍼블릭 프로퍼티를 생성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다음으로는 notify property change들을 통해서 first나 last name이 바뀌었을 때 풀네임에도 change들을 주고요. 그리고 notify can execute changed for를 사용해서 이런 커맨드까지도 트리거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립 유저라는 프라이빗 메서드를 만들었지만 그 위에 릴레이 커맨드라는 어트리뷰트를 추가함으로써 자동으로 커맨드를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바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기계적인 소스 코드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그것을 검증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앱 코드를 줄여서 안정적인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제 생각에는 MVVM 라이브러리를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 코드를 보면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립 유저 커맨드라든지 대문자 first last name의 이런 퍼블릭 프로퍼티는 생성한 것이 아닌데 사용되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효과적이고 유용한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단내 컨퍼런스를 이게 타임테이블을 보니까 마지막 시간에 강문장님께서 MVVM 툴킷을 사용하는 개발자에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계시나요? 그래서 UWP 관련된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MVVM 툴킷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서 마지막 시간까지 들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우이 마크업 커뮤니티 라이브 툴킷입니다. 마우이 마크업 같은 경우는 많은 C# UI 익스텐션 메서드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제가 마우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강력한 C#이라는 언어로 이런 모든 플랫폼의 네이티브 앱을 빌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만약에 마우이 앱을 처음 개발하는 개발자라면은 헬로월드 앱을 띄워서 메인 페이지를 봤을 때 자물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C#으로 다 개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물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죠. 그래서 마우이도 공부해야 되고 이런 MVVM도 공부해야 되는데 자물이라는 것까지 또 배워야 된다면 굉장히 큰 러닝커브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또 혹은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자물보다는 저는 자물을 선호해서 익숙하게 하는 편인데 자물보다는 C#을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C#으로 보통 UI를 구성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번거로운 코드 작업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익스텐션 라이브러리들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 버튼 코드 같은 걸 보시면은 간단히 점 텍스트라는 함수로 텍스트를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얼라인먼트 레이아웃 옵션 같은 걸 설정할 때도 간단하게 센터라는 익스텐션 함수로 바로 사용하고요. 특히나 자물보다 바인딩 같은 것들을 쉽게 되게 타입 세이프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고 특히나 컨버터 같은 것들을 C#으로 바로바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은 GitHub 트렌즈라는 앱인데요. 저기 사진에 보이시는 저 외국인 분이 실제로 이 마크업 이 라이브러리를 실제로 발전시키고 운영하는 그런 그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GitHub에도 등록한 저분이 만드신 앱인데 저 아래 GitHub 저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모든 코드가 공개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이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C#만으로 구성한 앱인데요. 이렇게 C#만으로도 이렇게 유려한 UI를 구성해서 앱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메인 주제인 커뮤니티 툴킷, 마우이 커뮤니티 툴킷 라이브러리입니다. 앞선 라이브러리들과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단내 커뮤니티, 여러분들과 같은 단내 커뮤니티에 의해서 운영되고 발전되고 유지되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고요. 앞선 라이브러리들과 다르게 이것은 마우이가 제공하지 않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비헤이비어, 컨버터, 그리고 뷰나 레이아웃까지 추가로 제공하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기능이 있다면 이것은 커뮤니티들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요구사항이 큰 그런 새로운 컨트롤이라든지 그런 기능들 그런 것들을 많이 포함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 라이브러리에 먼저 포함된 이후에
그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검증된 이후에 그것이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면 그것이 마우이 컨트롤러로 흡수되는 그런 인큐베이팅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넷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단넷 다큐먼트 속에서 같이 다큐멘트가 잘 관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우이도 마찬가지지만 마우이 커뮤니티 툴킷 역시 이렇게 매달 커뮤니티 스탠드업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매달 금요일 아침 새벽에 진행되는데요. 라이브 이후에도 계속 보실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고 저걸 보시면 실제로 그 마우이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그런 메인테이너들이 지금 오픈소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신규로 어떤 기능을 넣을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커뮤니티에 질문도 받아서 소통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시면은 이렇게 먼슬리 스탠드업 저게 단넷 파운데이션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먼슬리 스탠드업을 같이 함께 보시면은 이 단넷 커뮤니티 멤버로서 또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커뮤니티 툴kit이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지 자세히 한번 훑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는 얼러트나 애니메이션, 그 비헤비어 컨버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레이아웃이랑 뷰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사용되는 예제를 한 번씩 쭉 보여드리면 그것이 나중에 기억에도 많이 남고 실제 앱 개발할 때 하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기억하기도 쉬운 것 같아서 제가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마우이 커뮤니티 툴킷의 컨트롤 샘플 앱입니다. 마우이 GitHub에서 마우이 커뮤니티 툴킷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으시면은 바로 소스 코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샘플 앱이고요. 어떤 타겟을 포함해서 어떤 타겟이든지 타겟 프레임을 지정해서 빌드를 하시면은 이렇게 바로 올려보실 수 있는 앱이고요. 마우이 커뮤니티 툴킷에 아마 모든 컨트롤과 기능들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먼저 얼러트 기능인데요. 이런 거 앱 개발하면서 이런 것들 필요한 경우들이 꽤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스낵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뷰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커스텀할 수 있는 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스낵바라는 게 있고요. 그 토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한 이런 메시지 디스플레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 크기 같은 걸 커스텀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앱 개발하면서 모든 플랫폼에 이런 기능들을 구현해야 된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여기 커뮤니티 툴킷에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제공되는데요. 베이스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이 제공돼서 어떤 UI의 변경 요소 같은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쉽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애니메이션이 존재하고요. 예를 들어서 버튼 클릭했을 때 이런 스케일 값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쉽게 애니메이션을 넣거나 아니면 포커스된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페이드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페이드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구현되어 있고요. 또 많이 있는 것들이 비헤비어에서는 밸리데이션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거 한 번쯤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제대로 입력되는지 그런 것도 밸리데이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발하다 보면 이벤트를 커맨드로 바로 처리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 클릭 이벤트를 여기 보시면 클릭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클릭 이벤트를 어떠한 동작의 커맨드로 전환하고 싶을 때 그렇게 바로 쓸 수 있는 비헤이비어라든지 뭐 아이콘 틴트 컬러, 아이콘에 이런 색깔을 입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특별히 쓸모는 없었지만 이렇게 어떤 패턴으로 마스크된 값이 있을 때 그런 사용자의 입력 값을 특별히 이렇게 마스크된 값으로 입력받을 수 있는 그런 비헤이비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4자리씩 끊어서 이렇게 입력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날짜 같은 것들을 그 날짜 포맷에 맞게 이런 식으로 입력받을 수 있는 비헤이비어도 여기에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맥스 렉스 리치드라고 6개를 맥스로 지정해 놨는데 이런 경우에 6개가 입력되면 여기서는 바로 다음 엔트리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멀티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 여기 아래 보시면 조건들이 있는데요. 숫자가 입력되고 대문자가 입력되고 어떤 심볼이 입력되고 그리고 8가지 이상 입력됐는지 이런 여러 가지 밸리데이션을 섞어서 멀티 밸리데이션을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숫자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레스 바도 이런
여기 하얀색이라서 잘 보이진 않지만 프로그레스 바가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로 움직이는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그리고 required string이라고 해서 꼭 어떤 텍스트가 입력되는지 확인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능들 플랫폼마다 찾아보고 구현해 보려면 좀 번거로운데 이렇게 스테이터스 컬러를 바꿔주는 기능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다 보면은 나중에 앱 개발할 때 떠오르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마울 커뮤니티 툴킷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건데 서치바를 구현할 때 이런 것이 유용한데 유저 스탑 타이핑 비헤이비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타이핑 입력하고 지금 1초로 설정되어 있는데 타이핑을 끝내고 1초 후에 어떤 동작이 수행되도록 하는 이런 기능입니다. 1초 후에 동작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컨버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값을 어떤 오브젝트 true나 false가 있을 때 여기서 컬러를 주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오브젝트를 리턴하는 그런 컨버터라든지 아니면 컬러 컨버터 같은 경우는 항상 많이 쓰이죠. 어떤 색깔을 어떤 특정한 값으로 변환해야 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컨버터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컴페어 비교하는 컨버터고 그리고 이넘을 어떤 불리한 값으로 바꿔주는 그런 컨버터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자주 쓰이는 것 같은데 인덱스를 바로 어레이의 아이템으로 주는 이런 컨버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 관련된 것이라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것은 이즈인레인지 컨버터라고 해서 어떤 숫자나 어떤 값이 특정 범위 내에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주는 이런 컨버터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컨버터들을 직접 매번 구현하기에는 상당히 번거로운데 여기 사실상 대부분의 컨버터나 비헤이비어가 있기 때문에 앱 개발하면서 굉장히 잘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컨버터들을 섞어서 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 릴리즈되지 않았지만 비교적 최근에 머지된 새로운 기능인데요. 마우이 에센셜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지만 이거는 조금 더 다른 버전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일을 내 기계 파일 시스템 어떤 곳에 저장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렇게 파일 시스템의 특정 위치에 파일 저장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폴더 피커 같은 경우는 기존 마우이 에센셜에 파일 피커는 있지만 폴더 피커는 없거든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의 어떤 폴더 위치 경로를 얻을 수 있는 이런 폴더 피커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텐션을 보면은 이것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컬러를 어떤 전환할 때 이렇게 밑에 단순히 컬러가 바로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려하게 어떤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컬러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그라바타 이미지 소스라고 저는 잘 몰랐는데 그라바타라는 서비스가 외국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라바타라는 서비스에 제 프로필 사진을 등록해 놓고 여러 다른 깃허브라든지 다른 사이트들에서 이 그라바타 계정을 입력하면 이 그라바타 프로필을 사진을 관리하는 것만으로 다른 모든 사이트들의 그런 프로필을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메일만 입력해주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그라바타 이미지를 뽑아주는 이런 이미지 소스 같은 것들도 커뮤니티 툴킷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레이아웃의 뷰를 특정 위치에다가 다킹시키는 것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것이 스테이트 컨테이너인데요. 어떤 앱에서 이렇게 어떤 동작이나 변화를 나타내주는 이런 기능들이 꽤 많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어떤 로딩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능이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뷰가 있다가 상태를 바꿔주는 이렇게 토글 상태로 상태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이 없이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유용한 또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콜룸이나 로우를 고정시킨 상태로 어떤 뷰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고요. 마지막으로 뷰를 보겠는데 이 팝업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지만 실제로 마을 같은 데서는 잘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위치에 내가 원하는 팝업을 커스터마이즈 가능한 이런 뷰를 띄울 수 있는 이런 기능도 플랫폼마다 모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타 어떤 이미지나 여러 가지 모양이나 문자 아니면 섀도우 같은 걸 포함해서 이렇게 아바타를 생성할 수 있는 아바타 뷰도 제공되고요. 그리고 또 인기가 있는 것 중에 드로잉 뷰라고 어떤 사용자의 입력을 이렇게 캡처해서 어떤 입력이 들어왔는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드로잉 뷰 및 컨트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인 같은 거를 사용자 서명 같은 거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의의 라인을 생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이렇게 멀티 라인으로 여러 개의 라인을 한 번에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또 최근에 추가된 것이 익스펜더라는 건데요. 이렇게 멀티 레벨로 어떤 아이템들이 익스펜드 됐다가 다시 접히는 이런 기능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 아마 이 보신 것들 중에서 본인의 앱을 개발함으로 있어서 되게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것들이 몇 가지는 꼭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은 검증 과정이나 그런 복잡한 복사 붙여넣기 같은 과정 없이 이런 기능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앱 개발하면서 훨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네, 맞습니다. 좀 시간은 걸리긴 했지만 한번 쭉 보여드리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쭉 시뮬레이터를 통해 보여드렸고요. 혹시 또 잊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기능 역시 또 삼성의 이런 타이즌 TV라든지 이런 에뮬레이터에서 그대로 저희가 기능을 모두 구현해놨기 때문에 저희 삼성 이런 앱 개발을 하면서도 이런 라이브러리를 모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버전 같은 것들이 많이 릴리즈돼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포함했는데요. 원래 1.4.0 버전이 있다가 타이즌 지원을 모두 포함하게 되면서 그렇게 릴리즈한 것이 2.0 버전이고요. 그런 다음에 아시겠지만 단넷 7이 출시됐기 때문에 단넷 7에 맞춰서 비교된 게 3.0. 그래서 타이젠을 개발하실 때는 2.0 버전을 꼭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름이 바뀌었지만 다이얼로그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폴더 피커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 릴리즈는 되지 않았지만 곧 릴리즈될 예정이 있고요. 그 미디어 플레이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커뮤니티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많은 커뮤니티 멤버들이 원하고 있는 기능인데요. 어떤 미디어를 플레이할 수 있는 뷰랑 그리고 미디어 플레이할 수 있는 플레이어 피처를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소스만 주면 이게 뷰처럼 배치해가지고 바로 미디어를 재생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이고요. 곧 있으면 이제 머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다음 달 중으로 릴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저런 기능들이 필요하시다면 이런 커뮤니티 툴킷을 활용하셔가지고 바로 앱에다가 그런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툴킷을 간단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잠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실 때 이제 마우이 디벨롭먼트를 체크해서 설치하시면은 이런 모든 마우이 개발 템플릿과 워크로드 환경이 모든 그 타겟 프로파일을 빌드할 수 있는 제가 들어가야 그런 환경이 모두 설치되는데요. 그걸 설치한 후에 이제 마우이 앱 템플릿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 많이 아시는 것처럼 누겟 패키지 매니저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누겟 이름들을 검색하시면은 바로 버전에 맞게 바로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우이 커뮤니티 툴킷은 조금 다른 점이 이 마우이 프로그램.cs 파일 안에서 use 마우이 커뮤니티 툴킷이라는 함수를 한번 콜해 주셔야지 이제 이네이블 되는데요. 누겟을 설치하면 바로 리드미 파일이 친절하게 나와서 어떤 함수를 추가하면 되는지 알려주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걸 읽지 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에러 메시지를 내주고 있고요. 에러 메시지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인텔리센스로도 수정 가능한 바로 수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여기까지 되시면 이제 오늘 알려드린 모든 MVVM이라든지 마우이 커뮤니티 툴킷 그런 기능들을 앱에서 사용하시면서 효과적으로 안정적인 앱을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오늘 보여드린 커뮤니티 툴킷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라이브러리거든요. 발행은 MS에서 해주지만 실제로 거기 운영하는 메인테이너들도 MS 분들도 계시지만 커뮤니티가 주력이 돼서 여러 가지 프로포절도 받고 코드도 컨트리뷰션하고 릴리즈도 그렇게 유지되고 더 기능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컨트리뷰션을 하기 위한 단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저도 처음에 이것을 보고 나는 절대 여기 컨트리뷰션 할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별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마우이 커뮤니티 툴킷 깃허브에 들어가시면 이 디스커션을 여실 수가 있는데요. 디스커션을 열어서 어떤 그런 커뮤니티 멤버들과 새로운 이런 기능이나 이런 컨트롤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의견들을 들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프로포즈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어떤 스펙으로 이런 기능을 추가하면 좋겠다라고 프로포저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프로포즈를 올렸다고 해서 꼭 그 모든 플랫폼에 대한 기능 구현까지 다 하셔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프로포저까지만 올려주셔도 되고 그런 다음에는 이 메인테이너 중에 한 명의 담당자가 정해지게 되고요. 그런 담당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커뮤니티 스탠드업, 매달 진행되는 커뮤니티 스탠드업에서 이렇게 다른 그 메인테이너들한테 이 프로포저를 소개하고 이제 거수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과반수가 넘으면은 어프로브를 받게 되고요. 그런 뒤에 본인이 직접 그 기능에 대한 구현을 다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커뮤니티 멤버들 중에 기능 구현을 원하시는 자원자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생기면
그런 분들이 코드를 프로포절만까지만 하고 놔두셔도 그런 분들이 또 지원을 해가지고 코드 구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뷰 과정을 거쳐서 다큐멘트까지 완성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컨트리뷰션한 그런 제안한 그런 기능들이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릴리즈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세 가지 라이브러리 잘 활용하셔가지고 앱 만드는 데 훨씬 효율적으로 그런 화려한 앱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타이젠 닷넷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저희 관련된 내용은 여기 아래 보이시는 GitHub 링크가 저희 홈페이지거든요. 여기 와서 많은 가이드도 있고 또 여기에 문의 같은 거 올리시면은 저희가 바로 또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또 타이젠에 관련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